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집입니다.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러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이야기처럼 따뜻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그 정성으로 더 깊은 이야기 고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옛 이야기 문을 엽니다. 옛날 옛적 사람의 발길이 뜸한 깊은 산 속에 연화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푸른 연못이 하나 있었지요. 물빛은 하늘보다 맑고 달빛보다 깊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오래된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면 가느다란 가지들이 수면을 쓰다듬듯 흔들렸습니다. 물속에는 연꽃이 한 송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연화골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보름달이 뜬 밤이면 물 위에 연꽃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연꽃을 본 적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비친다 하였으니까요. 진실한 마음은 맑게 비추고 거짓된 마음은 검게 일렁인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실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이가 있다면 연못은 그 영혼을 영원히 품어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는 연못 근처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특히 보름달이 뜬 밤이면 연못가에는 하얀 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천천히 물 위를 감쌌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는 가끔 여인의 낮은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이도 있었고 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지요. 마을의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연못에는 옛날 어느 선비와 여인의 한이 서려 있다네. 그 한이 풀리지 않는 한 연못은 언제까지고 그들을 기다릴 것이야. 할아버지, 그 선비와 여인은 어찌 되었나요? 아이들이 물으면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다만 그들의 약속만이 물 아래 깊은 곳에 남아 있을 뿐이야. 그 연못 옆 마을 서쪽 끝자락에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윤도현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고 시를 잘 지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를 보러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래 양반이었으나 아버지 때에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했고 도연은 신부는 양반이나 실상은 상민과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대신 그는 관가의 문서를 대신 써주는 하급 필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낙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연못가에 나와 달을 보며 시 한 수를 응조리곤 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 가을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언제나처럼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에 든 책을 펼쳤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물빛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지요. 소리는 연못 건너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그곳에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연못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이윽고 그는 그 사람이 여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은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바람에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못을 바라보며 한 손에 작은 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아름다웠습니다. 누구시오?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소첩은 연이라 하옵니다. 도연은 그녀의 목소리에 이끌렸습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든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을밤 이슬처럼 차갑고 또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하얀 저고리는 달빛을 머금어 은빛으로 빛났고 옥색 치마는 바람에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치는 목덜미는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대나무 피리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밤이 깊었소. 이런 시각에 홀로 이곳에 나와 계신 까닭이 무엇이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마치 그 연못처럼 무언가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연못에 여인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를 기다리는 이가 있사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연못을 바라보며 피리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피리 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누군가의 눈물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 소리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여인은 천천히 피리를 내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연못의 소첩은 자주 소첩 자신을 비춰보곤 하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못에 자신을 비춰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오? 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 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하였지요. 소첩은 늘 두렵나이다. 혹여 이 물이 소첩의 진실을 드러낼까? 도연은 그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깃든 깊은 슬픔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나이까? 이번엔 여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달을 보며 시를 짓곤 합니다. 이곳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요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군요. 소첩 또한 이곳이 유일한 위안처이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연못 위에는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달 그림자가 물 위에서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소저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왔사옵니다. 하오나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소저께서는 자주 이곳에 오시오?
그러하옵니다. 보름마다 이곳에 나와 피리를 불곤 하옵니다. 보름마다.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태껏 들었던 그 피리 소리가 바로 이 여인의 것이었구나. 선비께서는 혼자 사시나이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제 홀로 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소. 관가의 문서를 베꼈으며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시군요. 소첩 또한 홀로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군요. 소첩은 이만 물러가야 하옵니다. 잠깐, 소저. 도연이 급히 불렀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소? 여인은 돌아서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애틋하게 빛났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다시 보름이 차면 소첩은 이곳에 있을 것이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뵙겠소. 여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더니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희.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도연은 하루하루를 기다림 속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관가에서 문서를 베껴 쓰고 밤이면 연못가에 나와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다시 보름이 차던 날, 도연은 해가 지기도 전부터 연못가에 나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저 멀리서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녀는 도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선비. 기다렸소, 소저.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보름마다 연못가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를 읊었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연희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저. 저는 소저를 사모하옵니다. 도연의 고백이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어요. 자신이 사실은 기녀 출신이며 어려서 양반집 양녀로 입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다른 양반가와 혼약을 맺었다는 것. 도연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함께 떠나자고 말했죠.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소첩이 도망친다면, 또 만약 혼처댁에서 소첩의 과거를 안다면 그 분노는 소첩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옵니다. 선비께도 이 마을에도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도연은 상관없다고 외쳤지만 연희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물로 헤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관가로 출근하던 길에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들었소? 김대감 댁 교수 말이오.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웃 고을 양반가와 혼인한다지 않소. 다음 달 보름에. 아이고, 그 교수 참 복도 많지. 얼굴도 고운데 집안도 좋으니.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온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말이오. 그 교수가 원래 친딸이 아니라던데. 뭐라고요? 한양에서 데려왔다더군요. 어려서 김대감 댁에 양녀로 들어왔다는데.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지 뭐요. 세상에. 그럼 혹시 안악내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기방 출신이 아니겠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지금은 양반집 교수인데 괜히 입 놀렸다간 큰일 나오. 그래도 소문이 소문인데 신랑 댁에서 알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말이오. 이번 혼인도 그래서 급하게 진행되는 거라던데. 도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을엔 소문이 돌고 있던 것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과거가 무엇이든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도연은 매일 밤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연희가 다시 나타나기를,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하지만 연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 측 집안에서 연희의 과거뿐만 아니라 연희가 마을의 가난한 선비와 밤마다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신랑 댁은 격분했고 김대감 댁으로 쳐들어와 혼약을 파기했어요. 당신네 집안은 우리를 완전히 기만했소. 이 치욕을 어찌 갚을 것이오? 김대감의 아들 연희의 양오빠인 김진사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계집이 기녀 출신이라는 것도, 혼인 전에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우리 가문은 끝장입니다. 저 계집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륜을 저지른 수치심에 자살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혼처댁의 분노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김진사는 부하들을 이끌고 연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연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끌고 갔어요. 연못으로. 연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차갑게 말했죠. 만약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녀가 만나던 가난한 선비부터 죽이겠다고. 그 말에 연희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순히 따르겠다고. 도연만은 살려달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빗속을 뚫고 달려왔죠. 김진사가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연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연희는 울면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도연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연희는 뒤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막을 틈도 없이 스스로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크게 튀었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도연이 절규하며 그녀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도연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연못을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은 불륜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질 이야기다. 그가 도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이 마을을 떠나라.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거역한다면 내 놈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김진사의 부하들을 뿌리치고 그는 주저없이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시야는 깜깜했죠. 도연은 팔을 휘저으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희, 연희!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죠. 손끝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조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치마자락. 도연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움켜잡았죠. 하지만 그 순간 거센 물살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손에서 천조각이 빠져나갔어요. 도연은 다시 허우적거리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못은 너무 깊었고 물은 너무 차가웠죠. 그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이 막혀왔어요. 결국 도연은 물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연못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연희, 연희.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진사와 그의 부하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폭우만이 쏟아지고 있었고 연못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를 삼켰고 그녀의 모습은 영원히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어요. 왜입니까? 왜 그녀를 데려가십니까? 천둥이 그의 울음을 삼켰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비는 그쳤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었죠.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소? 윤선비가 아니오?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놔두시오. 저는 그녀를 찾아야 하오. 도연은 비틀거리며 다시 물가로 향했어요. 윤선비,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죠.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놓으시오. 놓으란 말이오. 도연은 발버둥쳤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죠. 며칠 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들었소? 김대감댁 교수가 불륜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군. 세상에 그런 일이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법이지. 도연은 그 소문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진사의 협박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놈이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내 놈도 죽을 것이다. 도연은 살아 있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은 집에 누워 있었지만 눈만 뜨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레 그를 찾아왔지만 도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못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오. 이대로 둘 수는 없소.
도연은 날마다 연못에 나가 물속을 뒤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죠. 마치 연못이 그녀를 삼켜버린 것처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도연은 여전히 연못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죠. 낮에는 물속을 뒤지고 밤에는 연못을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어요.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과 똑같은 보름달이었죠.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연희, 연못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희, 소저시오? 하지만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피리 소리만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구슬프고 애절한 소리. 도연은 그 소리를 따라 물가로 다가갔죠. 소저 저를 용서하시오. 제가 소저를 지키지 못했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소저의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소.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피리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안개 속의 그림자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마시오. 소저, 가지 마시오. 도연이 외쳤지만 그림자는 사라져버렸죠.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희,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죠. 그날 이후로 연못에서는 밤마다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연못 아래의 울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평생을 연못가에서 살았죠. 세월이 흘렀어요. 도연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연못가에 나와 그녀를 기다렸어요. 소저, 오늘도 오지 않으셨소. 그는 매일 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느 때처럼 연못가에 앉아 있었죠. 그의 옷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소저, 이제 저도 곧 그곳으로 가겠소. 도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지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어요. 도연은 연못가에서 숨을 거둔 채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연못가에 묻어주었어요. 그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여인 곁에 그가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못에서는 2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여인의 노랫소리와 남자의 피리 소리.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연인못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름날 밤이면 연못가에는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2개의 그림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진실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다네. 그들은 이승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승에서는 함께하고 있을 게야. 그렇게 연하골의 전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 20해가 지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그렇게 20번의 계절이 지나갔죠. 연화골은 여전히 깊은 산 속에 있었고 그 연못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연못을 연인못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보름날 밤이면 여전히 피리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도연과 연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젊은 학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5 정도 되어 보이는 선비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실례하오만, 이곳이 연화골이 맞소이까? 학자가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이곳이 연화골이오. 그런데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셨소? 저는 한양에서 왔소이다. 제 이름은 윤진이라 하옵니다. 윤진. 그 이름을 들은 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윤씨 성을 가진 선비라니 설마. 노인은 학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학자의 얼굴이 오래전 이 마을에서 살았던 윤도현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마치 도연이 젊어진 모습 그대로였죠. 선비께서는 혹시 윤도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소?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윤도현이라,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요. 그분이 누구시오? 이 마을에서 살았던 선비였소. 20해 전에 돌아가셨지. 윤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 전이라. 그럼 제가 태어난 해와 같군요. 뭐라 하셨소? 노인이 되물었어요. 저는 20해 전 이 근처 마을에서 태어났소이다.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낳으셨다 하더이다. 노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럴 수가. 설마 이 사람이...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렇소. 그럼 선비께서는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소?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어왔소이다. 어려서부터 계속. 꿈이라 하셨소. 그렇소. 꿈속에서 저는 늘 같은 연못을 보았소. 그리고 그 연못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소이다.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여인이라. 그 여인은 어떻게 생겼소? 윤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꿈을 떠올리는 듯했죠.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소.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손에는 작은 피리를 들고 있었소이다. 노인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것은 연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여인이 선비께 뭐라 하던가요? 윤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늘 같은 말을 하였소. 다음 생에는 그대가 저를 기다려 주시옵소서라고. 노인은 몸을 떨었어요. 그것은 연희가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노인은 윤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비, 저를 따라오시오. 제가 한 곳을 보여드리겠소. 노인은 윤진을 이끌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노인은 윤진에게 도연과 연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윤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드디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윤진은 그 연못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곳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그 연못이오.
연못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물빛은 하늘을 담고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윤지는 천천히 연못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달을 가렸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선비, 조심하시오. 노인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안개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 긴 머리카락. 바로 윤진이 꿈에서 보았던 그 여인. 여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진 앞에 멈춰 섰어요. 윤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저. 그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흘러나왔죠. 여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윤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분명한 감촉이었어요. 오래 기다렸나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윤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늦어서 이해하나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옵니다. 선비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나이다. 약속이라. 소첩을 기다려 주셨나이다. 다음 생에서 다시 찾아와 주셨나이다. 안개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여인의 모습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지 마시오. 윤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놓지 않겠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하시옵소서.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흘러도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바꿀 뿐이지요.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노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진이 혼자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 하지만 노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연못에서는 더 이상 슬픈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부드럽고 평온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자장가처럼. 윤지는 그날 이후 연화골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어요. 저 선비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야. 그렇지.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윤도현처럼 말이야. 하지만 윤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이미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연못 속에서, 바람 속에서, 달빛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연화골의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 위의 달빛과 같다네.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손에 쥘 수는 없지만 늘 그 자리에 비치고 있지. 그럼 그 선비와 여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물으면 노인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물 속에 있단다. 아니,
어쩌면 저 하늘 위에 있을지도 모르지. 혹은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몰라. 보이지 않는데요? 진실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물 위에는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마치 두 사람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듯했죠. 이것이 연화고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연못 아래의 약속, 끝나지 않은 사랑,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인연의 이야기. 오늘도 연화고래 연못에는 달빛이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두 영혼이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넘어서고 죽음마저 넘어선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은 듣고 싶은 다른 전설이나 민담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